안녕하세요. 예정되었던 내일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는 아쉽고 제가 준비했던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미용 예술가 되기입니다. 먼저 이 미용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남이 나를 관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내 삶을 예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멀미를 예를 들면 자기가 운전하면 멀미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아야 삶의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지럼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간지려도 간지럽지 않습니다. 혈관 동맥이 피부와 가까이 지나는 부위는 방어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간지르면 간지럼을 타게 됩니다. 자기의 약점은 스스로 보호해야 삶이 간지럽지 않습니다. 내 삶이 간지럽다면 나의 약한 부위가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바로 배움입니다. 배움이란 남의 행동과 태도를 본받는 과정입니다. 배움의 과정을 거치는 데는 첫 번째는 지식의 단계가 있죠. 지식이란 대상과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다의 수준이 넘어서면 다음에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연습은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지식을 반복하여 근육으로 보내는 것을 연습, 훈련이라고 합니다. 기술자가 되려면 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이 따라줘야만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수파리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수는 지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지식을 임신하는 것처럼 그대로 복제를 하고 그 지식을 지키는 게 수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지혜를 100% 그대로 내가 이제 다 흡수해서 지킬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면 두 번째는 그 지식 중에 스승도 완벽한 분이 아니니까요. 그 지식 중에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단점을 깨는 것, 그것을 바로 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를 배우는 어떤 지킴, 수용의 단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스승의 지식들 중에서 유행이 지난 지식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그 파의 단계를 지나면 그 세 번째 단계로는 그 스승의 지식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스승의 지식을 배우고 깬 다음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제대로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되려면 지식과 훈련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자는 지식과 훈련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술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술은 기술로 마음을 움직이는 걸 우리가 예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크게 움직여야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움직이면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지식과 훈련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예술은 그 지식과 훈련이 합해진 기술에 추가로 감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훈련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되고 예술가가 되려면 지식과 훈련과 감동 이 세 가지 요소가 완성되어야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 출신 화가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 출신 화가님은 그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림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땐 정말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그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 화가는 10세부터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특정 분야의 그림만 그리기에 다른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줄 알았던 한때 제가 착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그림도 정말 잘 그리시는 화가였습니다. 어느 순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화가님이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이 왜 팔리지 않을까? 이 부분에 저는 예술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팔리지 않는 그림은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자이지 그분은 그 그림으로 예술을 실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대학교 미대 출신 화가님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같은 화가분들도 그림 그리는 실력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화백님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이 뭔가요? 미의 개념이 뭔가요? 미의 본질이 뭔가요? 원근법, 크로키 등 회화 관련한 질문에는 매우 해박한 화백님께서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미의 본질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술은 지식과 훈련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술은 지식 더하기 훈련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술자인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검증하면 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화가님에게는 그림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현명하게 대답을 하셨다면 그분은 그림 지식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관련 분야의 지식을 얼마나 훈련했는지 시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부분을 잘 그려낸다면 그분은 이제 그림 기술자, 그러니까 화가인 게 맞죠. 그러나 아직 그 화가님을 예술가라고 인정하기에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기술과 예술의 차이는 감동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감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인간에 대한 무한 긍정이 우리는 인정입니다. 인간은 인정받으면 마음이 크게 움직입니다. 기술자가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때 예술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인정하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면 되겠죠. 앞에 서울대 미대 출신인 화가님하고 홍대 미대 출신인 화가님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를 믿는 그 교회에 가서 부처님의 그림을 그리면 잘 팔릴까요? 잘 안 팔리겠죠. 반대로 부처님을 믿는 불당에 가서,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다면 잘 팔릴까요? 잘 안 팔리겠죠. 저는 바로 여기에 예술과 기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념과 고집으로 고객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 사람은 그림 기술자일 거고요. 고객의 마음을 보듬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저는 그분이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10가지 방법, 즉 예술가가 되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자가 아니면 사람을 감동시켜야 그 사람들은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술가가 되려면 기술자는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술자분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이제 그분은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방법은 첫 번째, 뇌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기억이고요. 기억은 뇌로 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기록이나 메모로 해야 되겠죠. 이름, 생일, 추억 관련된 내용들을 기억을 해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언급해 준다면 사람들은 감동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소입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이 컨택트, 눈맞춤을 하면서 미소를 짓는다면 사람의 마음은 크게 움직일 것입니다. 세 번째, 귀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바로 경청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음식을 먹는 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대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감정이 생기면 반드시 대화, 수다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 대화, 수다, 저는 그거를 말로 하는 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언어적 대소변을 다 받아주는 거, 바로 그게 경청입니다. 네 번째, 말로다가 상대방을 크게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입으로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건 안부 아니면 전화입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크게 움직이는 거는 공감이죠. 공감은 동감하고는 다릅니다. 슬픈 사람을 보면 힘내, 용기를 내. 이거는 공감이 아니고 동감입니다. 공감이란 슬픈 사람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뻐해줄 때 이때 우리는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손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터치이죠. 악수, 하이파이브, 스킨십, 허그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글로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거로 바로 편지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앞의 기억에 대한 내용이나 칭찬에 대한 내용, 안부와 관련된 내용, 공감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글로다가 표현을 하면 훌륭한 편지가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몸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걸 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인사,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 그래서 사람 일이 인사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죠. 열 번째는 돈입니다. 선물은 상대방을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적 관대함이며 주면 좋아집니다. 주면 좋아진다는 건 우리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좋아지고 싶은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어야 그 선물이 진정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미용사는 예술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삶을 예술로 만들려면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그게 효도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감동시키려면 앞에 말씀드린 10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친구를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를 감동시키는 것을 우정이라고 하는데 그 우정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앞에 10가지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연인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인을 감동시키는 것도 앞에 10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깊고 넓고 높아질 것입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면 그게 바로 예술이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10가지 행동, 그것을 실천해서 기술자가 아주 멋지고 행복하고 우아한 삶을 살 수 있는 예술가의 길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